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이자 작가인 셀린송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화를 보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영화 패스트 라이프에서 혜성 역을 맡은 유태호입니다. 기자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글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24와 함께 이 영화의 투자 배급을 맡은 CJENM에서 영화 사업을 맡고 있는 고경범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 초, 그러니까 1년도 더 전에 작년 초에 썬댄스에서 처음 선보이고 전 세계 순회 공연을 마치고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선보이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이 마음이 참 떨리고 기쁜데, 좋은 여러 가지 글들, 여러 가지 코멘트를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모두가 궁금해하실 질문 한 가지씩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품으로 해외에서 많은 관심과 극찬을 받으셨고 수상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전 세계 75관왕 210개 부문의 노미네이트라는 기록을 달성하셨는데요. 특히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 시상식 미국 아카데미의 주요 부문 작품상과 각본상 두 부분에 오르신 점도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축하드리며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상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가 됐을 때 정말 영광이고, 그리고 특히 첫 영화 데뷔작으로서 노미네이트가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꿈만 같고 너무 영광이고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예. 영화 레토가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된 것에 이어 이번 패스트 라이브즈의 아카데미 진출까지 매 작품마다 해외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계신데요. 특히 한국 배우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 후보에까지 오르셨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관객들을 황홀하게 만드는 연기라고 이번 작품에서 배우님의 연기에 대해서 극찬하였는데요. 배우님께서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런 어떻게 저를 스스로 좀 과대평가된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하는데, 배우는 연기했을 때 어떤 결과주의적으로 생각하면서 연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지금 이 현실과 이 작품과 감독님이랑 호흡을 잘하며 동료 배우들이랑 호흡을 잘하면서 지금의 집중이 제일 중요해서 그나마 좀 기대했었던 거는, 제가 처음으로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인연이라는 요소를 서양 관객들한테도 좀 잘 어필되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너무나 멋진 글을 읽었었고, 그게 너무 감동이었었고, 그리고 마지막 씬에서 있는 인연이 남는, 물론 이미 보셨겠지만 그런 여운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적어도 결과에 떠나서 관객들도 이 영화를 보면 이 시나리오에서 읽었던 이 감수성을 느껴지지 않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져서 이런 좋은 성과가 보이지 않나 싶어요. 네. 네, 말씀하셨던 대로 기생충 이후에 한국 영화의 자산을 가지고, 한국 영화의 여러 가지 노하우와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까, 특히 북미 시장을 통해서 전 세계 관객들과 더 효율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작품을 만나게 됐고요. A24와는 그 전부터 홍콩 영화제에서 우연히 얘기를 나누면서 두 회사 간에 뭔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협업이 가능하겠다라는 상호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와중에 이 작품을 서로 이제 같이 시작하자는 얘기를 나누게 됐고,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끌렸습니다. 일단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시아적인 정서, 한국적인 정서를 치열하게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어떤 작가적인 치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도가 굉장히 좀 크게 눈에 들어왔고, 그런 작품을 좀 저희가 한국
회사로서 조금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거기에 또 A24라는 회사는 그 북미 시장에서 또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의 힘으로 뭔가 관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다가가는 회사였고, 저희는 아시아 중심으로 인프라와 여러 가지 브랜드를 구축하던 회사였다 보니까 양쪽에서 전 세계 관객들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같이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인연이라는 단어를 제가 영화에서 그 단어밖에 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쓰게 됐는데요. 왜냐면은 그 혜성이랑 나영이의 관계가 이렇게 딱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연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영화에 넣게 됐습니다. 네, 보셨겠지만 그 인연이라는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단어를 아는 사람이 설명해 줌으로써 이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의 의미를 알게 됐는데요.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이 영화를 보여줘도 다 나올 때 다들 인연이라는 단어를 알고 극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인연이라는 게 한국어지만 이 인연의 감정이나 이 안의 느낌은 전 세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여서 다들 나 그런 감정이 있었던 적이 있긴 했는데 그 감정에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그 단어가 단숨에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저한테 와서 인연이라는 단어를 이제 매일 쓴다. 인연 단어를 우리는 서로한테 얘기도 한다.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야기를 쓰게 된 이유,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된 이유고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어느 날 밤에 제가 한국에서 놀러 온 그 어린 시절 친구랑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남편이랑 같이 술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바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이 두 사람한테 이 두 사람이 서로 그 언어가 안 되니까 제가 언어가 둘 다 되는 사람으로서 해석을 해주다가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의 아이덴티티나 저 자신의 역사 자체, 저 자신의 스토리의 한 두 부분을 제가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 느낌이 특별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굉장히 한국적인 요소라든지 그리고 뉴욕에 연극한 사람들도 느끼는데 뭔가 이렇게 디테일 같은 데서 제가 약간 농담같이 이런저런 거를 많이 넣게 됐습니다. 네. 그 로케이션을 찾을 때 저는 로케이션 매니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파리에 가서도 얘기했었는데 파리 사람들한테 당신의 파리가 뭐냐? 그러면은 아무도 에펠탑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들 내가 가는 동네, 내가 살던 동네, 뭐 내가 매일매일 가던 커피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뉴욕도 그렇고 서울도 제가 그렇게 바랬던 거는 제가 양쪽의 로케이션 매니저한테 부탁한 거는 진짜 뉴욕이면 뉴요커의 삶, 서울이면 서울 사람의 서울을 찾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로케이션 매니저한테 제가 이런저런 로케이션 매니저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 그 소주 마시는 그 고깃집 거기 그런데 제가 로케이션들에 대해서 다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로케이션 매니저한테 만약 로케이션님이 이거 끝나고 진짜 맛있게 먹고 싶으면 어딜 가고 싶냐 제가 물어봤더니 로케이션 매니저님이 그 소주집을 데려가 주셨어요. 그때 보니까 완벽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찍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 현지에 있는 서울이면 서울의 현지에 rely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이 기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military 서울의 그 military scene, 혜성이가 military 하는 그 씬도 그 시절에 군대를 다녔던 스태프, 제가 AD 팀의 그 감독팀의 그 막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그 시절에 군대를 갔었다고 해서 그때
군대 같이 갔던 친구들이 봤을 때 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그 진짜 한국 서울 사람으로서 겪은 게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제가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혜성이 친구들도 그렇고, 예, 그 대사 같은 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기대했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물론 제 개인 뭐 다국적인 제 뒷배경, 다국적인 문화 뒷배경이 있겠지만 다른 점에 하는 것보다는 어떤 캐릭터를 맡게 되면 공통점을 항상 찾게 돼요. 그게 우리나라 정서이던간 아니던간 뭐가 되는 바람에 제가 혜성한테 집어넣을 수 있는 환경을 운명적으로 바꾸지를 못하는 자기의 상황, 그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 맺히는 한. 제가 봤을 때 제 개인 삶에서 15년간 무명 생활을 보냈던 그런 배우 시절이 그런 것이 쌓였던 게 그 혜성 안에서 그거를 좀 이렇게 공통점으로 찾을 수 있었던 한 요소였었던 것 같아요. 뭔가 바꾸지를 못하는 자기의 그런 상황에서 그 한이 맺혀서 그런 감수성, 거기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슬픔, 아픔, 그런 면들을 같이 이렇게 녹아들어가서 좀 이렇게 멜랑콜리함 좀 살린 것 같아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나머지는 준비하는 동안에 감독님한테 연출 노트를 받아가면서 뭘 좀 과하다, 좀 덜해라, 좀 힘을 죽여라, 좀 더 드라이하게 뭐 이런 연출을 많이 들으면서 현장에서 같이 치고받으면서 호흡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영화 시장이 그 코로나 이후에 또 그 여러 가지 OTT 플랫폼이 그 이제 일반화된 시대에 사실 그 크게 변화를 맞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예전에 저희가 했던 비즈니스 모델, 성공했던 모델의 연장선상에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지금 뭐 사실 패스트라이브도 그런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원점에서 그 작품 자체의 그 가치를 보고, 그다음에 이 작품이 만날 수 있는 관객들이 누가 있을까를 좀 지금까지와는 좀 역방향으로, 과거에는 관객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기본적인 수요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수요 예측에 따라서 영화들을 기획하고 만들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원점에서 그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요가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원점에서 작품 자체의 가치를 그 어떤 식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영화관에 적합한 콘텐츠가 뭔지, 그런 장르가 뭔지, 뭐 이런 점에 집중해서 지금 그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또 여러 가지 미디어 관점에서도 좀 지금 있는 그 지금 바뀐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방식의 유통 방식이 뭘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원점에서 그 사실 저희가 CJ가 90년대 영화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영화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다시 그 전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A24와 뭔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프로젝트를 찾아보자라고 하던 그 와중에 A24에서 그 먼저 이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고, 한국에서 촬영 분량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한국 캐스트가 필요한 좀 그 어떤 한국적인 노하우나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작품이다 보니까 이 작품을 함께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해서 그 시나리오를 읽게 됐고요. 그레타리 배우는 그 오디션을 테이프를 했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제가 진짜 몇백 개를 봤는데 그 중에 그레타리 배우랑 하고 싶게 돼서
제가 만나서 오디션을 거의 한 3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캐스팅을 하게 됐어요. 예. 저는 사실 그 감정 자체를 제가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 그걸 갖다가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너무 이렇게 오버하지도 않고 오버하지 않게 하지도 않고 그거의 밸런스가 가장 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영상미나 그런 거는 제가 그 영화 감독으로서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제가 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제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찍고 싶었는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근데 그래서 제가 첫 데뷔작을 하면서 제가 어떤 영화 같은 걸 만들고 싶은지를 배우게 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이민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민을 한 기억이 있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사를 어딘가에 갔을 수도 있더라도 그리고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저는 더 이상 12살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서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래도 이민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이 영화를 보세요. 그래서 그분 좀 이 영화랑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화를 보면은 누구든지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거나 감정이나 그런 게 사실 내가 내 인생에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바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 답이 있는 영화가 아니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어디든지 다들 보편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혜성이랑 다르게 제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 감정, 감성을 따라가야 되나, 논리, 머리, 안정성 이쪽으로 따라가야 되나, 그 두 길의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전 개인적으로는 미련 없이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태호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었었다면 그 20대에 한번 중국으로 단 유학 돈을 그냥 미국에다가 쏟아부어서 아마 글로 가서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조금 더 먼 상황이지만 공대 나왔으니까 뭐 실리콘밸리에 가면서 중간에 좀 시간 될 때 뉴욕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끔 조금 논리는 완전히 포기하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는 인생을 바꿔주는 작품이에요. 한 배우 인생에서, 커리어에서 그런 인생 바꿔주는 작품들이 한 번씩 올 수 있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건데, 이렇게 와서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혜성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인연이라는 요소를, 그 철학을 완벽하게 소화시켜야 됐었거든요. 인연이라는 요소를 불교 철학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믿고 이 연기를 해야 이 연기가 나올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화를 한 번씩 어떤 역할을 맡고 나서 항상 조금씩은 이렇게 남겨 있고 이제 떠나는 거잖아요. 작품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제 일을 공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서 나온 그런 아주 기술적으로 연기를 접근했었다면, 만약에 제가 앞으로도 맡아야 될 캐릭터들에 관한 인연이란 철학 요소를 개입을 시키면 제가 이 캐릭터가 되길 위해서를 저를 스스로 무슨 이력서나 기술로 더 이상 설득시킬 필요 없거든요. 이미 다 한 번씩 살고 있는 영혼들이 떠돌아다녀요. 단지 제가 그 영혼을 받고 연기해야 되는 거니까
제 개인 삶이 제 개인 철학과 이 세상에서 제 위치와 제 여기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커리어 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도 많은 기회들이 생기겠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친 작업이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크리스틴 패션이랑 킬러 필름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그 크리스틴 패션은 그 뉴욕시티 인디펜던트 인디 영화의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컴퍼니도 진짜 35년을 영화를 만든 컴퍼니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데뷔작으로서 제가 필요하다 생각했던 거는 experience. 제가 없는 거는 experience가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그 experience를 언제나 채워줄 수 있는 프로듀서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틴 버션하고 패밀라 커플러 그리고 데이비드 호사 그 세 프로듀서들이 제 스크립트를 읽고 그래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저도 데뷔작으로 지금 아카데미 노미네이트가 제가 시나리오 작가로 시나리오가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그분들도 35년을 영화를 만드셨는데 이번이 첫 아카데미 노미네이트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들 영화들은 노미네이트 됐었지만 프로듀서로서 베스트 픽처 노미네이트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감명 깊고 굉장히 좋고 그래서요. 네. 정말 진짜 좋았습니다. 그 영화를 여기서 같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전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그 영화의 부분 때문에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랑 만나서 다시 크루를 꾸려서 같이 영화를 만들게 됐을 때 저는 굉장히 아주 홈커밍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굉장히 그냥 그 자체가 신기하고 재밌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저 마지막 씬에 그 혜성이랑 노라가 우버까지 걸어갔다가 차를 타고 혜성이가 떠나고 노라가 집으로 가는 그 길이 그 길 자체에서 그 마지막 씬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걷는 그 이스트 빌리지 뉴욕의 길은 타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혜성이랑 노라는 과거로 현재에서 과거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타임라인이면. 그래서 걸어가서 거기서 우버에서 2분을 기다렸다가 우버가 오면은 혜성이를 데리고 과거로 데려가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영이는 서서 잠깐 있다가 근데 그때 그 스커트 치마를 보면은 치마가 약간 과거로 바람이 치마를 과거로 이렇게 보내려고 해요. 근데 나영이는 뒤를 돌아서 현재로 다시 걸어가서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혜성이가 마지막 씬인 그 혜성이가 떠나는 그 차 안에 있는 씬은 보시면은 거기에 디렉션도 방향이 혜성이도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혜성이로 끝내야 된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혜성이도 괜찮아야 되니까. 네, 혜성이도 이 이야기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그 씬은 그 어린 시절에는 그 나영이가 옆에서 자고 있잖아요. 기대고. 근데 마지막 씬에서는 어린 나영이가 더 이상 기대고 자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으로는 어린 나영이가 같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했고, 제가 그 얘기하면 되는데 그 유태우 배우랑 얘기했을 때 그 씬에서 감정이 뭐냐 했을 때 제가 엄청 피곤하고 후련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마지막 장면에도 해가 막 뜨고 있는데 너무나 막 뜨는 해에서 찍으면 안 되니까 시간을 쫓아가면서 막 급하게 찍은 그런 급한 건 아니었었지만 조금 정신없이 막 그 다리를 넘어가서 찍었는데, 그런데
두 테이크에 그 한 테이크가 나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제가 조금 더 피곤한 모습으로 그냥 표정을 지었고, 그 다음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그 영어 단어가 closur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끝맺음의 해소?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그 긍정적인 느낌만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살짝 그 느낌을 준비하고 딱 넘어갔는데 오케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데 행복하게. 네, 좀 더 행복하게. 행복한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연출적으로 거기까지 다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 타임라인, 미래와 과거와 현재의 관계, 이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도. 그래서 좀 뒤통수 친 그런, 진짜 천재적인 연출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항상 제가 연극을 10년을 넘게 했는데, 그래도 언제나 저는 제가 개인적인 그 곳에서 시작하는 쓴 글이 항상 저는 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했을 때 그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약간 자전적인 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 다른 사람들이 제가 쓴 글이나 제가 만든 거를 보러 와서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제가 진짜 깊게 나만이 할 수 있다라든지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제가 만들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거기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분들의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그분들의 영화를 평생 보고 살았고, 그래서 그냥 너무 영광이고, 저는 다 직접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직접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 첫 영화로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 영화가 누가 언제 보는지에 따라서 저는 그 느끼는 감정이나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조건 오픈한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전 세계 스낵 공연 마치고 돌아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이 영화 개봉 왜 안 하냐고 계속 주변에서 고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개봉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참 좋은, 사실 이 영화는 응원이 필요한 영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블 시리즈도 아니고 다른 큰 예산으로 만든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좀 낯선 영화일 수 있어서 이미 보신 분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 기자분들, 이런 분들의 좀 응원과 지지를 통해서 사실 좀 커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좀 좋은 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좀 이렇게 잔잔하고 로맨스물의 소재 영화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갈증이 많이 느껴졌어요. 특별히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나서 이런 영화가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필요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관객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편한 잔잔한 로맨스물 영화, 자극적이지 아니어도 되게 감동될 수 있는 그런 영화라 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저는 어디를 가든 이 영화는 인디 영화이고, 그런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진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자님들 없으면 어디서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와주셔서 이거 봐주시고 얘기해주시고 이것저것 물어봐주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스태프분들은 내부대 정리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어디를 가든 이 영화는 그 인디 영화이고 그런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진짜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자님들 없으면 어디서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와주셔서 이거 봐주시고 얘기해주시고 이것저것 물어봐주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무대 정리하고 포토타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스태프분들은 네, 무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과